자, 2016년 그 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59분 병신년 병신년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방송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권 70일에, 그러니까 사기 권 70일에 절이자 간무 열전까지 읽었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권 72의 양후 열전 제 12일을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요 계속 읽어볼 건데, 계속 한 두세 개 읽고 나서 그 뭐예요,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려고. 사기 열전 다 끝난 말씀인가? 사기 열전 다 끝나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계획이 없어. 근데 열전도 아직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자, 양후라는 사람은요 진나라 소양왕의 외삼촌입니다. 이제 원래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소양왕 때 진나라가 엄청 깽판을 쳤는데, 그 진나라라는 건 이제 요기 진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때 이제 그 깽판을 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전쟁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세가를 읽든지 그렇게 하겠지. 일단 이 사기열전 1방송은 게임 방송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차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다른 일들이 급해가지고 방송도 최근에 계속 못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양후 위엄은 진나라 소왕의 모친 선태후의 동생이다. 그 선대는 초나라 사람이며 성은 미씨이다. 진나라 무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요또 진나라 요진나라입니다. 요진나라. 게임방송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게임방송은 저번에 하던 그 롤러코스터를 끝내야 되기도 하는데 일단 마음이 내키지가 않네요. 할 건 많아요. 지금 사놓은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놨던 게임도 있고, 옛날에 하던 게임도 있고, 그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제 관심사 바뀌긴 합니다. 자, 진나라 무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어서 그 동생을 왕에 세웠는데 그가 바로 소왕이다. 소왕의 모친의 원래 호칭은 미팔자였으나 소왕이 즉위하였을 때 선태후로 계칭하였다. 선태후는 무왕의 모친은 아니다. 무왕의 모친은 해문후인데 무왕보다 먼저 죽었다. 선태후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다. 첫째는 아버지가 다른 큰 동생인 양후이다. 양후가 이제 지금 여기 열전의 주인공이죠. 그의 성은 위, 이름은 염이다. 위염이지. 둘째는 배다른 동생인 미융, 즉 화양군이다. 화양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하는데? 아무튼 소왕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으로는 고른군, 경양군이 있었다. 소왕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으로는 고른군, 경양군이 있었다. 이 중에서 위엄이 가장 현명하여 해왕, 무왕 때부터 관리로 임용되어 국정에 참여하였다. 무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여러 동생들은 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였지만 소왕이 위엄의 힘을 얻고서 등극하였다. 소왕이 즉위하였을 때 위엄을 장군에 임명하여 함양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때 위엄은 개군의 난을 평정하였고 개군의 난이라는 거는요, 개군은 이제 공자, 이게 뭐지? 글자 장인가? 아무튼 뭐 그 공자 중에 한 명이 뭐 반란을 일으켰었나 보네요. 개군의 난을 평정하였고 무왕의 후를 위나라로 축출하였으며, 후라는 거는 그 왕비요. 소왕의 여러 형제들 중에서 소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을 모두 죽여 진나라에서 위세를 떨쳤다. 그런데 소왕은 아직 어려서 선태후가 섭정을 하였고 위엄에게 국정을 주도하게 하였다. 소왕 7년에 절이자가 죽어 경양군을 제나라의 인질로 보내었다. 조나라 사람 누완이 진나라로 와서 승상이 되었는데 조나라에서는 그가 진나라의 승상이 된 것이 하등 이루올 것이 없다고 여겨 구획을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위엄을 진나라의 승상에 앉힐 것을 청하게 하였다. 구획이 떠나려고 할 때 그의 문객이었던 송공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나라가
공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아는 반드시 공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공께서는 미리 누아에게 당신에 위하여 진나라에다 위험을 승상에 앉히는 것을 급히 하지 말라고 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나라 왕은 조나라가 위험을 승상에 앉히는 것을 급히 하지 말라고 청하는 것을 보면 공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공이 말씀하시어 일이 원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로써 누아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되고, 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에게 공이 틀림없이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획은 그의 말을 쫓았다. 진나라는 과연 누아를 면직시키고 위험을 승상에 앉혔다. 승상이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나라에서 열애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열애가 제나라로 도망갔다. 소왕 14년에 위험은 백기를 천거해, 백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무한군 백기죠. 장평에서 조나라군 40만을 죽였다는 그 사람입니다. 자, 백기를 천거하여 상수를 대신하여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한나라하고 위나라는 여기 이제 요 한나라하고 위나라죠. 이궐에서 적을 격파하여, 이궐이라는 거는 뭐 지명인데 용문산이라네? 뭐 낙양 쪽이래요. 여기 요 주나라 쪽이 요쪽이겠네. 자, 24만 명을 참수하고 24만 명을 죽였어. 위나라 장수 공손희를 포로를 잡았다. 이듬해 또 초나라의 완읍 서읍을 취하였다. 위험이 칭병하여 승상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자 진나라에서는 객경인 수촉을 승상에 앉혔다. 이듬해 수촉이 면직되자 다시 위험을 승상에 앉히고는 위험을 양에다가 봉하고 거기에다가 도읍을 더 주어 양후라고 하였다. 양 땅에 봉해진 이제 그 진나라의 제후니까 아마 양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양후는 봉해진 지 4년 뒤에 군대를 이끌고서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아, 여기 양 땅이 어디지? 뭐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위나라는 여기죠. 위나라는 하동 땅 400리를 헌납하였다. 하동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근처 땅이 아닐까요? 자, 또 위나라의 한해를 점령하여 크고 작은 성 60여 개를 취하였다. 소왕 19년에 진나라는 서제라고 칭하고 제나라는 동제라고 칭하였다. 이게 원래 이제 원래 이제 그 황제라는 칭호는 없었어요. 그 황제라는 칭호는 이제 시황제 때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나중이고요. 사망오제에서 따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망오제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오제에서 따와가지고 제라고 칭한 적은 있었는데, 주나라는 왕이라고 칭했잖아요. 진나라는 한때 이제 세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 서쪽의 제왕이라 그래서 서쪽의 서제라 그랬고요. 이 동쪽의 제나라는 이제 동쪽에서 패자였으니까 그 동제라고 칭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력을 유지한 거는 이제 진나라뿐이고 그 제나라는 나중에 연나라한테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죠. 자,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열애가 다시 진나라로 돌아왔으며 제나라와 진나라는 다시 칭호를 제에서 왕으로 되돌렸다. 위험은 다시 승상이 되었으며 6년 뒤에 물러났다. 물러난 지 2년 만에 다시 승상이 되었다. 4년 뒤 백귀에게 초나라의 도성 영을 점령하였으며, 영이라는 거는 옛날에 함녀가 점령한 적이 있던 여기 초나라의 수도죠. 자, 백귀가 점령한 적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군을 두었다. 남군을 이제 요 근처에다가 두었단 말이죠. 진나라 한창 끌테지. 지금 여기 지도에는 이거는 이제 기원전 350년의 지도고요. 그 이후의 정세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아무튼 여기가 남군이다. 보자. 이 공로로 백기를 봉하여 무한군으로 삼았다. 백기는 위험이 신임하여 천간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서로 잘 지냈다. 이때 양후는 왕실보다 더 부유하였다. 자, 소왕 32년에 양후는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하여 위나라 장군 망묘를 폐주시키고 북택으로 진입하여 위나라의 도성인 대량을 포위하였다. 자, 진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 대량을 포위하였다. 이때 위나라 대부 수고가 양후에게 다음과 같이 유세하였다. 저는 우리나라의 고관들이 양왕에게
옛날에 해왕께서 조나라를 정벌하실 때 삼량의 전투에 승리하시고 한단을 점령하였는데 조나라는 끝끝내 땅을 떼주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한단을 수복하였습니다.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략하였을 때 요 위나라는 이제 여기 어디 여기 안 나와있나? 아무튼 요 근처에 있는 여기 요 위나라예요. 여기 좀 조그맣게 나라 하나 있죠, 그죠?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였을 때 옛도읍인 초구를 빼앗고 대부 자량을 죽였는데도 위나라는 끝끝내 땅을 떼어주지 않았고 마침내 초구를 회복하였습니다. 위나라와 조나라가 국가를 온전하게 보존시키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후들에게 합병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이 능히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리고 영토를 소중히 여겨 적에게 떼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송나라와 중산국은, 송나라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나라고요. 중산이라는 거는 요 위쪽에 있는 요 나라죠. 송나라 중산국은 적의 여러 번의 정벌에 땅을 내주어 나라도 그에 따라서 망해버렸습니다. 신들은 위나라와 조나라는 본받을 만하고 송나라와 중산국은 경계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탐욕스럽고 잠복한 나라에서 설린을 모릅니다. 우리 위나라를 잠식하여 옛 진나라의 땅을 다 삼켜버렸고 포현을 물리쳐 8개의 현을 빼앗았는데 그 땅을 다 접수하기도 전에 또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만약에 왕께서 초나라와 조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합병을 맺는다면 초나라와 조나라는 분노하여 왕을 버리고서 진나라를 다투어 섬길 것이며 진나라에서는 그들을 반드시 용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그들의 군대와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절대로 진나라와 화평을 맺지 마십시오. 그래도 왕께서 화평을 꼭 맺고 싶으시다면 땅을 조금 떼어주되 반드시 인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들에게 속고 말 것입니다. 월드컵씨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다, 그죠? 자, 라고 간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장군께서는 이런 간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소에 이르기를 1000명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요행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 포현을 물리치고 8개의 현을 빼앗았던 것은 장군의 군대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며 단지 하늘이 주신 행운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또 망묘를 폐주시키고 북택으로 진입하여 대량을 포위하고 있는데 장군 쪽에서는 하늘이 주시는 행운은 불변적이지 분변적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자들이라는 건 뭐 현명한 사람들이죠. 5월에 군대 간다고요? 하. 광주 사시죠? 술이나 한잔 할까? 자 일단 읽어볼게요. 제가 듣건대 위나라에서는 100개의 현이나 되는 곳에서 정예의 병사들을 징집하여 대량을 수비하게 하고 있다는데 신이 생각건대 좋기 30만은 될 것입니다. 30만의 병력으로서 높이가 7인이나 되는 성을 수비하고 있으니 7인이라는 거는 뭐 길이 단위인데요. 1인이 8척이었다네요. 56척이나 된다는 거네. 제가 생각컨대 탕왕과 무왕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쉽게 공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와 조나라의 군대를 가볍게 여겨 등지고 7인이나 되는 성을 타고 올라가 30만이나 되는 군사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없었던 무모한 싸움입니다.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오. 이 때문에 진나라 군대는 반드시 피폐해질 것이며 장군의 봉지인 도읍마저 분명히 잃게 될 것인즉 이렇게 한다면 장군께서 이전에 세웠던 공들은 모두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 속에 빠져 있으니 땅을 조금만 할양받겠다고 제의하면 곧 응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께서는 초와 조나라의 군대가 오기 전에 속히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하여 위나라에게서 땅을 조금 할양받는 것으로서 화평을 맺게 되면 초와 조나라는 위나라가 선수친 것에 대하여 분노하여 반드시 진나라를 다투어 섬길 것인즉 이로써 합종은 깨어지게 되고 장군께서는 이 이유로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군께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무력을 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 진나라의 땅을 다 차지하였으니 진나라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위나라는 반드시 강읍, 안읍을 바칠 것입니다. 강읍, 안읍이라는 거는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땅일 거예요. 안읍이 저기 있죠, 그죠? 또 도읍으로 통하는 두 길을 개통하여 옛 송나라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한 다음에 위나라에서는 빼기지 못하고서 반드시 선보를 바칠 것입니다.
진나라 군대는 온전하게 보존되고 당군께서는 이 국면에서 칼자루를 쥐게 되니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이를 심사숙고하여 위험천만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위나라의 재상인 대부군요. 대부인 이제 수고라는 사람이 위엄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에 양훈은 좋소라고 승낙하고 대량의 부의를 풀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진나라에서 양후를 보내서 위엄을 보내서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포위했는데요. 포위했는데 위나라에서 이제 형세가 위급하니까 수고라는 대부가 이제 그 누구예요? 위엄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제 군사 모아서 오면 막 힘들 테니까 괜히 대량 공격한다고 뻘짓하지 말고 그냥 포위 풀고 지나가세요 라고, 포위 풀고 땅 조금만 떼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호가 좋다 라고 얘기하고 갔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듬해 위나라가 진나라를 등지고 제나라와 합종하였다. 위나라가 진나라를 등지고 제나라와 합종하였다. 이에 진나라에서는 양후에게 위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4만 명을 참수하고 위나라 장수 포현을 폐주시켰으며 세현을 탈취하였다. 이 공로로 양후는 봉지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음 해에 양후는 백기 및 객경인 호양과 다시 조한 위나라를 공격해서 허양에서 망묘를 격파해, 망묘 또 지네요. 10만 명을 참수하였으며, 야 무슨 씨발, 이 나라는, 중국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하찮아. 전쟁 한번 하면 뭐 수만 명씩 죽고요. 자, 위나라의 권, 채양, 장사 및 조나라의 관진을 탈취하였다. 그리고는 조나라에게 관진을 돌려주면서 그 대가로 조나라에 하여금 진나라의 군대를 더해서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제나라 양왕은 두려워서 소대에게, 소대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소진의 동생이죠, 비밀리에 양후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청 기네, 양후 열전도. 자, 제가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니 진나라가 장차 초나라의 군사 4만을 더해주고 제나라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나라 왕에게 진나라 왕은 현명하고 계략에 뛰어나며 양후는 지략이 있고 이를 처리하는 것은 능하니 조나라의 군사 4만을 더해주고 제나라를 공격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삼진, 즉 한위 조 세 나라가 일치단결하면 진나라에게는 큰 적이 됩니다. 삼진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나라,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조나라, 요 세 나라를 의미해요. 원래 요게 세 나라가 한 나라였죠, 그죠? 진나라라는 나라로 엄청 큰 나라였는데, 자, 왜냐하면 진나라에서는 그들을 무수히 배신하고 속였으면서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나라를 격파하여 조나라를 살찌운다면 조나라는 진나라에게 큰 적이 되어 결국 진나라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진나라의 모사들은 삼진과 초나라의 제나라를 격파해야 하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폐해진 다음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라고 틀림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나라는 피폐해진 나라이니 만약에 천하의 각국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한다면 마치 천균이나 되는 쇠뇌로서 엄청 이제 센 세뇌라 그런 말이에요. 골마있는 종기를 터트리는 것 같아서 제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삼진과 초나라는 어찌 피폐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진나라가 병력을 조금이라도 출동시키면 삼진과 초나라는 믿지 않을 것이고 많이 출동시키면 삼진과 초나라는 진나라에 제압당할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제나라는 두려워서 진나라가 아닌 삼진과 초나라로 붙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진나라가 제나라 땅을 분할하여 가지는 것으로서 삼진과 초나라를 유혹한다면 그들은 거기에다가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어서 진나라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삼진과 초나라가 진나라를 이용해서 제나라를 도모하고 제나라를 이용해서 진나라를 도모하는 것이니 그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진나라와 제나라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때문에 위나라에서 안읍을 할양받아 잘 다스림만 못한 것입니다. 진나라가 안읍을 소유한다면 한나라는 형세상 반드시 상당을 바칠 것입니다. 이게 방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녕하세요 황현수님, 오랜만이네. 그 진나라가 이제 위나라를 조져서 안읍을 빼앗으면은 한나라 여기 위쪽에 이제 상당이라고 이제 그 한나라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이제
그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끊어지니까 한나라가 진나라한테 상당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천하의 위장을, 그 위장이라는 건 우리가 밥 먹는 위 있잖아요, 그죠? 위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군대를 출동시켰다가 돌아오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어느 것이 이롭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진나라 왕은 현명하고 계략에 뛰어나며 양후는 지략이 있고 이를 처리하는 것에 능하니 조나라의 군사 4만을 더해줘 제 나라를 공격해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나라 왕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양후는 군대를 이끌고 귀국해버렸다. 정리해드리면요, 진나라가 이제 위나라하고 조나라를 깨부쉈어요. 박살 내버렸어. 그리고 조나라에서 이제 관진이라는 땅을 빼앗았는데요, 관진을 조나라한테 되돌려주면서 조나라한테 내가 군사를 보태줄 테니까 너하고 힘을 합쳐서 동쪽에 있는 제나라를 공격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나라 왕이 깜놀해가지고 제나라에 있던 소대라는 사람한테, 소진의 동생이죠, 소대라는 사람한테 이제 위엄한테 편지를 보내게 했어. 니들이 우리한테 군대, 그러니까 니들이 조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제나라의 군대를 보내는 게 하등 너한테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로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꺼져라 라고 보냈으니까 이제 양후가 그걸 읽고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복잡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왕 36년에 양후가 객경인 조와 의논하여, 조는 사람 이름입니다. 제나라를 공격해서 강수 두읍을 탈취하여 그의 영지인 도읍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에 자칭 장록 선생이라고 하던 위나라 사람 범수가, 범수는 이제 그 진나라에서 재상한 사람이죠. 양후가 제나라를 공격함에 삼진을 건너뛰어 원정하려 온다라고 기롱하면서 소왕에게 유세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양후가 이제 진나라에서 제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보면은 중간에 대리군 하나 건너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개소리다라고 해서 이제 장록 선생인 범수가 소왕에게 양후가 병신짓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소왕이 범수를 불러들이니 범수는 선태후의 전제 및 양후가 제후들 사이에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일, 경양군과 고릉군 등이 왕실보다 더 부유한 것 등에 대해서 말하였다. 소왕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양후를 사임시키고 양후를 비롯한 경양군 등에게 모두 함양을 떠나 함국관 너머에 있는 자기들의 봉지로 하게 하였다. 양후가 자기의 봉지로 떠날 때 따르는 짐수레가 무려 1000승이나 되었다. 1000승을 넘었다. 양후는 도읍에서 죽었으며 도읍은 자기 이제 영지죠, 그죠? 거기에 묻혔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진나라에서는 도읍을 다시 회수하여 군을 두었다. 범수가 한 일이 뭐냐면은 양후가 이제 진나라에서 제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범수가 그거는 허황된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왕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나주니까 범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양후나 고릉군과 경양군 같은 사람들은 왕의 친척들인데, 외척들인데 그 사람들의 권위가 왕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경계된다라고 해서 소양왕이 이제 양후 같은 사람들을 사임시켰다는 얘기죠. 자, 태사공은 말하였다. 양후는 진나라 소왕의 친외삼촌이다. 진나라가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일찍이 천하에서 제라고 칭하면서, 제라는 거는 황제죠, 제왕이죠. 천하 사람들에게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게 하였던 것은 모두 양후의 공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사내가 끼어들어, 범수죠,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실권하여 울분 속에서 죽었으니 뭐야 이게,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서 진나라에 들어와 벼슬 하던 객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태사공이 사평하였습니다. 요게 이제 양후열전입니다. 양후가 진나라의 황금시대를 연 사람이죠. 원래 가장 처음에 연 사람이 이제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상군이었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이제 저리자도 있고 간무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양후나 백기 같은 사람도 있고, 요 사람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권72 양후열전 제12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끊겠습니다.